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자, 드디어 4년간의 조정을, 굉장히 긴 조정을 끝내고 최근에 크게 반등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벌써 저점 대비 2배 가까이 올라온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도 지금의 급등세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분석을 통한 향후 주가의 흐름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보유자분들 목표가 설정부터 물려 계신 분들 대응 방법, 그리고 신규 진입 관점까지 다양한 투자 전략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이 팔았고요. 외국인이 샀습니다. 기관은 중립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이제 기관이 매도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크게 들어오면서 최근에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신용 잔고율입니다. 0.79% 나오고 있고요. 큰 변동은 없습니다. 안정적인 수치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공매도 현황입니다. 이제 공매도가 비중이 상당히 좀 높게 최근에 잡히고 있습니다. 매매 비중 굉장히 높고요. 자, 다만 요 며칠 다시 한번 좀 안정을 찾고 있긴 한데 어쨌든 공매도 비중이 큰 상황에서 대차장고도 이렇게 막 엄청나게 가파르게 상승을 했어요. 자, 이게 뭐냐? 근데 주가는 급등을 했죠. 자, 거기다 거래량까지 같이 들어왔어요. 이거는 바로 숏 스퀴즈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매도가 부담이 상당히 커서 굉장히 큰 악재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뭐 여러 가지 호재들, 뉴스들 좀 이따 다루겠지만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오히려 숏 스퀴즈로 전환하면서 굉장히 호재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동사 재무제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매출부터 보겠습니다. 24조, 29조, 26조 올라가다 한번 눌립니다. 21조까지 내려왔던 재작년, 그리고 작년에 반등 성공 26조. 자, 다만 올해는 살짝 눌렸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25조에서 26, 27조 이런 식으로 내년 후년 전망은 나쁘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영업이익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300억에서 2조 2천 크게 뛰었다가 다시 적자 3년간 지속이 됐습니다. 그래도 이제 점차적으로 개선이 됐고 올해 드디어 흑자 전환 성공 6,600억 기록을 합니다. 내년 후년 전망은 마찬가지로 매출과 함께 증가세 괜찮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올해 흑자 전환 성공하면서 뭐 앞으로는 좀 들쭉날쭉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큰 우려에서는 좀 벗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실적 올해부터는 괜찮아진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분기별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분기에는 마이너스 900억에서 마이너스 1100억으로 적자가 더 깊어졌습니다. 2분기까지는 좋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자, 다만 3분기부터 굉장히 좋죠. 마이너스 800억에서 2900억으로 이제 크게 개선이 되면서 흑자 전환합니다. 4분기, 1분기도 마찬가지죠. 800에서 4500 굉장히 크게 뛰고요. 1분기도 300대에서 1600 수배가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는 굉장히 크게 개선이 되고 있고 2분기까지는 아쉬운 흐름이었다. 그래서 지금은 이미 저점을 지났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부채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부채가 좀 부담이긴 합니다. 과거에도 살짝 높긴 했지만 최근에 300대까지 올라왔고 올해는 살짝 내려오면서 200 중반대 그리고 내년 후년 가면서 일단 조금씩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나오는 점은 다행입니다. 아직은 그래도 일단 수치 자체는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금 우려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ROE 보겠습니다. 자, 뭐 마찬가지로 들쭉날쭉한데 좋았을 때는 거의 10 근처까지도 갔었고요. 이제 다시 한번 마이너스 계속 이어졌다가 올해 10일까지 바로 한 번에 플러스 전환과 더불어 두 자릿수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수익성 상당히 괜찮아요. 다만 이제 내년 후년은 좀 들쭉날쭉하면서 업앤다운을 좀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EPS도 이제 올해 플러스 전환 마찬가지로 좀 들쭉날쭉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쉬운 건 배당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뭐 아직은 뭐 실적이 크게 잡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을 할 수가 없었고 일단 올해도 예상치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PER은 7.26배, PBR은 0.78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지금도 여전히 약간의 저평가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적정주가 근처까지 거의 다 왔다고 보고 있어요. 적정주가 현재 이제 15,000원 근처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약간 싸다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과거에 요 밑단에서는 상당히 싸다,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었고 지금은 실적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좀 올랐음에도 약간은 싸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분기 실적입니다. 자, 매출은 이제 전년 동기 대비 2% 줄었지만 전 분기 대비해서는 20%나 증가를 하고요. 영업이익은 4,510억 원으로 전년 동기와 전 분기 모두 흑자 전환 성공하면서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 상당히 또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어서 북미 주력 고객사 신제품 효과와
국내 경쟁사의 품질 이슈에 따른 반사 이익으로 POLED 출하량이 확대가 되고 모델 수가 지난해 2종에서 3종으로 늘어난 것도 긍정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3분기 실적 기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어서 흑자 전환하기 시작한 OLED TV 부문은 감가상각 종료 효과로 본격 반영이 되면서 영업이익률이 올해 약 7%에서 내년에는 10% 중반 수준까지 상승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지속적인 적자 구조에 놓여 있던 IT용 LCD는 저수익성 제품 비중 축소와 원가 절감 노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자 폭이 점차적으로 이제 축소가 됐고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내년 하반기 북미 주력 고객사의 첫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로 동사의 모바일 POLED 물량 축소 우려가 제기될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내외부 디스플레이 면적 확대 효과를 감안하면 연간 폴더블 스마트폰 판매량 약 2천만 대 가정 시 북미 고객사용 모바일 OLED 패널 총 수요는 출하 면적 기준 약 16%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IT OLED는 지난해 하반기 판매 부진으로 가동률이 저조했지만 경쟁력을 기반으로 점유율 확대와 더불어 신제품 대응 물량으로 가동률이 회복이 되면서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좀 크게 증가할 전망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WOLED는 국내 신규 고객사의 OLED TV 판매 호조와 게이밍 모니터 판매 증가로 판매가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부터 일부 감가상각비 축소로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이슈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전반적으로 호재들이 많이 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뭐 지금 들어간다고 해서 위험할 정도의 구간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추가 상승 여력만 좀 더 노려보는 보유자의 영역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신규로 들어가기엔 조금 메리트가 많이 줄었습니다. 벌써 이제 2배 가까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서 뭐 수익 낼 수는 있겠지만 사실 뭐 그렇게 권장드릴 만한 상황은 아니죠. 오히려 탄력적인 종목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이상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벌써 또 과매수 구간에도 진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기엔 조금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보유자분들 대응 전략입니다. 먼저 목표가부터 설정하겠습니다. 자, 현재 목표가 여기 표시가 좀 힘들 것 같으니까 주봉에 표시하겠습니다. 목표가는 17,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되겠죠? 17,000원까지 열려 있다. 자, 그래서 추가 상승 여력 좀 더 노려보실 때 그럼 익절은 언제부터 해야 되냐? 15,000원부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5,000원 대충 요 정도. 그래서 15,000원 여러분들 터치했을 때부터는 슬슬 이제 팔아 나가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절반에서 한 70%까지도 줄여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그래서 좀 대부분을 익절하시고 15,000원부터 17,000원까지는 이제 소액 비중을 좀 더 노려볼 수 있겠다. 그래서 7대3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전략 짜고서 분할로 매도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익절 전략까지 설명드렸고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 대응 전략입니다. 자, 뭐 간단합니다. 지금 라인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5,000원 밑으로 뺄 수 있는 분들 빼주시고 여기까지 좀 무리다 하시는 분들, 너무 고점에서 물렸다 하시는 분들은 자 17,000원 밑에라도 최소한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라인 그대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여러분들 15,000원 밑에 이미 평단이 위치가 되신 분들은 굳이 물탈 필요 없겠습니다. 여기서는 물타봐야 어차피 평단은 얼마 안 내려오는데 비중만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물 안 타는 게 훨씬 더 낫다.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물타는 상황은. 그렇기 때문에 물 타지 마시고 보유만 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전략 여기까지고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